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수정입니다. 이 드라마 많이 보셨죠? 킹덤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이 스토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화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현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경신대기근이라고. 저 때는 더워서 문제가 아니고 추위가 이제 몰고 온 문제가 있었는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조선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올 봄에 브라질은 역대 역사적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홍수가 있었고 베트남도 물이 말라서 아주 물고기가 씨가 마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버퍼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사회적 시스템이 이거를 받쳐주고 있지만 똑같은 이벤트가 조선시대에서 발생하면 저렇게 인명피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큰 기후변화 피해가 발생하면 아까 봤던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자들이 아마 앞에 교수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미 과학자들이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난화에 기여하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답을 찾았어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메탄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은 탄소에 있다는 걸 이미 밝혔기 때문에 탄소를 줄이면 된다. 그것도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탄소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차 타고 다닐 때는 탄소의 농도가 280 ppm이었어요. 산업혁명 전이죠. 우리가 땅 속에 있는 석탄, 석유를 꺼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연소를 하고 그 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들어가서 위치가 바뀌어 버린 거죠. 땅 속에 있어야 될 애들이 이제 공기 중에 나오니까 온실 효과가 발생한 건데 우리는 이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사이드 이펙트 결국 기후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이렇게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차 타면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산업 자체를 저탄소 사회로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있느냐? 지금 이거는 나사에서 인공위성이 측정한 전 세계 온실가스 분포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름엔 좀 낮다가 겨울이 되면 이제 주로 우리가 히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도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럽, 중국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보여요. 요거는 나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 찍은 걸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영상으로 가공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도 여기 있는데 아주 운 좋게 그냥 중국 뒤에 가려가지고 보이지는 않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죠. 그럼 이 탄소는 어디에서 왔느냐? 저 우리 서울에도 이렇게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색깔이 붉은색이고 막대 그래프가 큰 곳이 그 시간에 많은 양의 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이미 발전소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차가 있고 실제로 도로 수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서울에서 배출하는 양의 두 번째로 많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되면 결국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공기 속에 남게 되는 건데요. 탄소 중립이 되려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배출한 만큼의 탄소를 녹지가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는 녹지가 되게 많아요. 실제 녹지 면적이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 정도가 녹지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출하는 양이 2%밖에 흡수를 못해요. 그럼 서울은 100톤을 배출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 2톤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럼 탄소 중립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거는 불가능. 아니면 우리는 엄청난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 수치는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되긴 했지만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6% 정도밖에 흡수를 못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에서 7% 흡수를 해서 실제로 배출과 흡수의 밸런스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틀어져 있죠. 결국엔 탄소 중립이 되려면 똑같은 양으로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 배출하는 만큼 흡수 또는 이제 흡수할 수 있는 만큼 배출을 해야 되는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2%의 녹지가 흡수할 수 있는 만큼의 배출량을 줄이려면 아주 극단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영상들을 아마 처음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이제 우리 김영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오늘 조금만 나쁘면 막 민원 들어오고 난리 납니다. 막 환경부에 전화하고 막 이거 왜 이러냐? 우리나라 정책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온실가스는 아무리 높아도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여기 앞에 나가면 엄청 높아요.
절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엄청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많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코리아 카본 프로젝트라는 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재 서울 시내는 모든 동해 탄소 배출량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우리 동네가 어떤지 한번 보시면 이제 앞으로 내가 뭘 해야겠다 이런 걸 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